지금 레알에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문화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자,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발베르데랑 추아메니가 맞짱 떴고요. 음바페는 부상 재활에 집중 안 하고 여자친구랑 이탈리아 여행 갔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주장 카르바알은 경쟁자인 아놀드가 안 뛴다고 조롱했다가 걸렸고요. 또 쿠르투아는 아르벨로아 감독한테 벨링엄이 열심히 안 뛰면 쓰지 말아라 이렇게 꼰질렀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년 연속 무관이죠. 자, 유럽을 지배하던 레알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제가 수많은 자료들을 읽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팀하고 지금 레알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았거든요. 생각지도 못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뉴 감독이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그 얘기도 해볼게요. 자, 바로 결론 들어갑니다. 지금 레알이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페레즈 회장 때문이에요. 자꾸 축구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해. 어떻게? 일단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사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가 않죠. 항상 기싸움이 있어. 펠레그리니 시절에는 진짜 심했다고 하죠.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를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펠레그리니 감독이 진짜 힘들었대요. 그리고 페레즈 회장은 선발 라인업에도 태클을 걸어요. 최근에 미넨전 때 카레라스 대신에 맨디를 선발 기용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에 안첼로티 시절에는 베일 교체 시킨 거 가지고 지적하고, 또 알론소 있을 때는 비니시우스 뺀 거 가지고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감독한테 코칭 스태프 구성 권한도 시원하게 안 주죠. 자꾸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피트니스 코치를 우겨 넣으려고 해. 자, 이렇게 회장이 자꾸 축구적인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감독의 권위가 낮아지죠. 그러면 선수들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선수들의 존재감과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개인의 불만을 감독 눈치 안 보고 가감없이 표현하는 거야. 제가 안 뛰어서 그래. 아니야, 네가 문제야. 다 예민한 상태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맞짱 뜨는 거죠. 페레즈 회장이 자꾸 축구적인 개입을 하는 게 문제지만 사실 그의 축구적인 판단력이 좋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페레즈 회장은 스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타의 경기 영향력을 되게 과대평가해. 그러니까 알론소가 비니시우스 뺄 때 못마땅해 하고, 지금 레알이 2년 연속 무관해. 파리가 2년 연속 챔스 결승 가니까 음바페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페레즈는 아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 음바페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즘 잘 나가는 감독들은 전부 다 스타를 경계합니다. 물론 존중은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스타한테 너무 의존하고 그 선수가 압박 안 하고 이러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바페 오기 전에 레알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비니시우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아주 단단한 팀이었다고요. 어떤 스타의 에고, 자존심이 톡 튀어나와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페레즈가 슈퍼스타 음바페를 또 영입했죠.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의 에고, 비니시우스의 에고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면서 둘 다 수비를 좀 열심히 안 하게 되고, 거기다가 그 두 사람을 더 뛰게 만들려는 알론소의 노력이 또 충돌하게 되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페레즈가 스타들의 편을 들면서 감독의 권위가 내려가고 스타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다른 선수들은 박탈감 느끼고, 그러다가 맞짱 뜨는 거예요. 자, 물론 레알이 챔스 3연패 할 때 스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팀이었어요. 왜? 지단 감독이 기강을 확실하게 잡았거든요. 금쪽이가 없었어요. 최고의 스타였던 호날두도 헌신적이었고, 다른 선수들도 호날두의 능력을 인정하고 조금씩 더 뛰어줬다고요. 바르셀로나의 황금기도 마찬가지였죠. 메시의 공격적인 영향력이 수비 손실을 뛰어넘으니까 다른 선수들이 조금씩 더 뛰어줬다고요. 요즘 팟캐스트 열심히 하는 로이킨도 뭐라 그래요? 한 명이 조금 덜 뛰는 건 오케이. 근데 2명, 3명이 수비하러 안 내려온다?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시점 축구에선 한 명만 조금 덜 뛰어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파리 같은 팀 만나면 무조건 진다고. 자, 근데 페레즈 회장은 스타 2명의 공존을 통해서 여전히 챔스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 이제는 진짜 힘들 수 있어. 자, 그리고 잘 되는 팀과 현재 레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바로 문화입니다. 일단 문화라는 게 뭐죠? 집단이 공유하는 목표 의식, 행동 양식, 규칙의 총합이죠. 뭐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회사를 가도 그 집단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가 얼마나 제대로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성과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이런 얘기 좀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고, 경기장 안에 있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 문화가 받쳐줘야 경기장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게리 네빌도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재능 있는 선수여도 올바른 문화가 받쳐주지 않으면 재능을 펼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감독들은 이 문화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일단 퍼거슨의 맨유. 퍼거슨은 맨유에 어떤 의식을 심어줬냐면 바로 근면성실. 그 뿌리가 뭐예요? 퍼거슨 자체가 스코틀랜드의 노동자 계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선수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지금 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다. 우리도 다를 거 없다.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장에서도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한 거예요. 근면성실의 의식을 구단 전체에 문화적으로 심은 거죠. 자, 그리고 퍼거슨이 맨유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재밌었던 일화가 있어요. 당시에 맨유의 직원 중에 웬디라는 여자분이 계셨던 거예요. 리셉션에 있던 직원분이었는데, 그분이 자선단체에 보낼 공 한 40개 정도를 준비해놓고 선수들이 출근할 때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공 40개 사인하는 게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쌩쌩 그냥 지나간 거야. 그래서 그 웬디가 엄청 속상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가 퍼거슨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수들 다 소집.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가 그냥 지나치는 거는 웬디와 우리 클럽 전체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거다. 사인 반드시 해라. 너희들의 의무다. 올바른 문화를 정립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진짜 소름 끼쳐요. 올바른 문화를 만들려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인간들이 모여야 된다고요. 클롭이랑 아르테타가 인성 보고 영입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죠. 자, 그래서 퍼거슨은 무려 1993년에 베컴, 긱스, 스콜스, 게리 네빌 이 선수들을 유스에서 1군으로 콜업하기 전에 인성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거였냐? 선수를 사무실로 한 명씩 불러. 그리고 그 선수가 제일 못했던 영상을 그냥 틀어줘. 그거 보게 하고 끝나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질문을 해요. 그럼 거기서 뭘 보는 거냐면 그 선수가 남 탓을 하는지 지 탓을 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거슨 생각은 자꾸 남 탓을 하는 선수는 나중에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요거 보고 되게 소름 끼쳤던 게 얼마 전에 인스타 릴스인가에서 봤어요. 외국분인데 무슨 채용 전문가인가? 그분이 아무튼 사람을 많이 뽑아봤는데 면접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알아볼 수 있는 만능 질문이 있대. 과거에 당신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 탓, 환경 탓,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와, 근데 퍼거슨은 요거를 1993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 통찰 대박. 자, 그러면 지금 아스날을 리그 우승, 챔스 우승 직전까지 이끈 아르테타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부임하자마자 훈련장 인테리어를 싹 다 바꿨어요. 유리창에다가 예전의 구단의 모토 승리는 조화 속에서 잘한다 요걸 딱 박아놔요. 그리고 벽에다가 아르센 벵거의 사진을 박았어요. 선수들이 지나갈 때 거기다가 하이파이브 하는 게 일종의 의식이 됐대요. 그리고 벵거한테 직접 연락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거기다 박은 거야. 여기에는 여러분의 위대함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원대한 가치, 내 안에 위대함을 끌어내는 거, 그것들을 향해서 간다라는 의식을 다 같이 공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테타는 선수들이 일찍 훈련장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게 하고, 또 날짜 정해서 오늘은 브라질 음식 먹는 날, 그래서 스태프들도 브라질 국대 유니폼 입고 브라질 국기 꽂아놓고 가족 같은 분위기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언어권끼리 뭉쳐가지고 파벌 생기는 게 없죠. 그리고 아르테타는 단결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개인이 아니고 팀으로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 같이 간다라는 의식을 자꾸 공유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엔리케도 파리에서 문화를 잘 만들었죠. 근데 재밌는 게 사실은 엔리케가 파리에 안 가려고 했대요. 왜냐면 그때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가 다 같이 있었잖아. 엔리케는 그 스타 선수 다 써야 되면 제대로 된 팀 못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구단이 우리 이제 그렇게 안 한다, 제대로 된 팀을 만들 거다, 그렇게 해서 엔리케가 부임을 했다는 거예요. 엔리케는 부임해서 열심히 문화를 만들었어요. 일단 부임 첫 해에 거의 맨날 훈련장에서 잤대요. 감독부터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니까 선수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엔리케가 맨날 강조한 게 뭐예요? 팀으로서 압박한다, 한 명도 예외 없다. 그리고 실제로 압박 안 해? 안 써? 그리고 젊고 성실한 선수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다들 말을 잘 들어. 물론 부임하고 나서 초반에 성적이 안 좋아서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올바른 문화의 핵심이 뭐예요?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거. 덴벨레가 훈련 지각하니까 챔스 아스날전에서 바로 명단 제외 때렸어요. 에이스도 예외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귀해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 잘하니까 그때는 극찬을 해줬어요. 당근과 채찍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러면 다들 열심히 뛰지. 올바른 문화가 자리 잡지. 그래서 파리 회장이 뭐라 그래요? 지금 파리의 스타는 팀이다. 자, 근데 지금 레알에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문화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감독이 전권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무슨 CEO나 회장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선수 선발 권한을 가진 감독이 전체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팀의 중심이 돼가지고 똘똘 뭉치는 거라고. 자, 근데 레알은 페레즈 회장이 감독한테 문화를 만들 전권을 주지 않죠. 아니, 선수 선발에도 간섭을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 영입도 자기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고, 선수 징계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 감독이 문화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면에 파리의 회장은 어땠어요? 엔리케는 자신의 생각을 구현할 전권을 부여받았다, 이런 얘기를 공표했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엔리케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문화를 안 따를 수 있겠냐고요. 페레즈가 감독한테 전권을 주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하다못해 그 지단도 레알 2기 때 어떻게 물러났어요? 구단이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특히 선수들과 팀 주변에 150명과 오랫동안 구축해온 관계들, 그 문화를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래서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단이 당시에 말한 걸 보면 페레즈가 언론을 이용해서 감독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감독이 문화를 만들 수가 있냐고. 자, 물론 레알이 엄청 잘 될 때도 있었죠. 지단이 1기 때 챔스 3연패 했고, 안첼로티 2기 때 챔스 우승 2번 했고. 근데 그럴 때는 페레즈 개인의 축구적인 견해와 감독의 판단이 좀 일치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다리가 잘 맞으면 오케이. 근데 페레즈가 감독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꾸 개입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놓여서 멘탈이 흔들리는 레알 선수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바로 내면 근력. 이 책이 1억 명이 지켜보는 슈퍼볼 경기 중에 AJ 브라운이라는 스타 선수가 벤치에서 읽어서 화제가 된 책이에요.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저자가 메이저리그 출신 멘탈 코치인데
핵심 메시지가 뭐냐?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내면 근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안과 압박감을 다스릴 줄 안다.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이 그 훈련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온갖 잡념 그리고 릴스, 쇼츠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러워진 우리 내면을 정갈하게 정리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몇 장 읽는 것만으로도 난 이런 책 너무 좋아요. 실제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 랭킹 1위의 프로들이 추천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최근 보도들을 보면 무리뉴 감독이 레알에 부임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하죠. 그 조건들이 뭐냐? 선수 선발 내 맘대로, 영입 방출 내 맘대로, 선수 징계 내 맘대로, 코칭 스태프 꾸리는 거 내 맘대로. 결국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리뉴가 이미 레알에서 한번 겪어봤잖아요. 무리뉴가 뭐라고 하냐면 레알은 축구보다 정치가 더 많은 곳이다. 이게 회장과의 기싸움, 언론 대응, 선수들과의 갈등, 이게 다 정치라고. 그러니까 레알로 돌아가는 거 좋지만 정치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무리뉴 부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반반인 것 같아요. 무리뉴면 기강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레알 떠날 때도 시끄러웠고, 그 전에 첼시, 맨유를 떠날 때도 잡음들이 있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레알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보도들도 가짜인 것도 있고 약간 과장되고 왜곡되고 그런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레알이 최고의 구단 중 하나다 보니까 그거 관련 기사가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살이 붙고 불확실한 것도 일단 내보내고 그러니까 막 난리 나는 거야. 자, 근데 무리뉴 감독이 또 어떤 감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중 하나예요. 그리고 요 말하는 게 자극적이죠. 헤드라인 뽑기 좋다고요. 만약에 무리뉴 감독이 전권을 가지고 부임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피해 숙청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그게 장기적인 리빌딩을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또 페레즈가 토니 크로스를 워낙 좋아해서 구단에 어떤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해요. 축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마치 예전에 지단이 감독하기 전에 레알의 기술 고문, 사무총장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런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이 감독의 전권을 오히려 또 방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크로스 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요즘 많은 분들이 레알이 이렇게 된 거는 라모스, 모드리치, 크로스 이런 베테랑들이 없어서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도 전제가 있어요. 일단 감독의 권위가 확실히 서서 기강이 잡혔을 때, 그리고 그 감독들이 베테랑들한테 권위를 나눠주면서 감독과 베테랑들의 생각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베테랑들의 의미가 더 있어지는 거죠. 아무튼 페레즈가 감독한테 정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파리처럼 또 앞으로 몇 년간 축구를 지배할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 아무튼 레알이 지금의 이 혼란스러움을 잘 수습해서 다시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